상상 이상으로 똑똑해진 인공지능과 공존해야 한다면 우리 아이가 가져야 될 경쟁력은 인공지능이 가질 수 없는 독보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길 그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려면 이것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해요. 내 자녀를 인공지능과 협업할 수 있는 인재로 키우는 방법. 안녕하세요. 미래아이 TV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 바람에 요즘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님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요. 인공지능과의 경쟁에서 인간이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줘야 한다는 게 우리 학부모님들의 새로운 교육 미션이 되었습니다. 인공지능과 경쟁할 인간이 갖춰야 될 역량. 많은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문제 해결 능력을 꼽습니다. 문제 해결이란 어떤 복잡한 문제에 부딪히거나 발견했을 때 그것을 다각도로 분석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다음 창의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란 문제 해결의 과정을 단계별로 잘 밟아 나갈 수 있는 실행력까지를 포함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문제 해결의 과정은 다음에 3단계로 단순화할 수 있어요. 문제 발견, 이것, 문제 해결. 자, 질문입니다. 문제 발견과 문제 해결, 이 사이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에 답이 있어요. 바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입니다. 오늘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집중해 주세요. 얼마 전에 제 아들이 이런 고민을 털어놨어요. 게임은 좋아하는데 잘하는 게임이 없어서 속상해요. 아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스스로 해볼 만큼은 다 해봤는데 잘 안 되니까 너무 속상해. 도와줘. 이런 이야기였어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떠오르네요. 잘한다 라는 기준이 높았을 수도 있고, 혹은 게임의 난이도가 높았을 수도 있고, 이것도 아니면 정말로 잘하는 방법을 못 찾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 아이의 자존감과 자기 효능감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에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까요? 게임을 잘하고 싶다는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1단계, 우선 잘하고 싶은 게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다양한 공략법들을 찾아낸다. 2단계, 그동안 플레이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패한 경우와 성공한 경우의 데이터를 모아서 특정 패턴을 찾아낸 뒤 앞서 찾아낸 공략 방법을 되새기며 몇 가지 가설을 세운다. 3단계, 게임을 다시 플레이해서 가설들을 하나하나 검증해 보면서 나한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아낸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나 방법은 사실 간단해요. 이 방법을 만약 몰랐다면 구글링이나 유튜브만 찾아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심지어 요즘에는 챗GPT에게 물어보면 더 빨리 알 수 있고요. 하지만 앞서 말한 문제 해결의 3단계 과정을 떠올리며 내가 뭘 해야 될지 차분하게 생각할 줄 아는 것, 그리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줄 아는 실행력, 이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왜 엉덩이 힘이 없으면 공부를 잘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즉, 생각하는 훈련, 생각의 양, 시간, 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거예요. 문제가 닥쳤을 때 당황해서 갑자기 사고가 멈추는 경험,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끊어내고 내 아이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려면 문제 해결의 단계별 방법을 구체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먼저예요. 이것도 주입식 아니야? 아닙니다. 주입식 같아 보이지만 아니에요. 잘하는 게임이 없어서 속상해요 라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상태로 생각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해결로 더 나아가려면 문제 해결의 3단계가 머릿속에 탁 순간적으로 떠올라야 하거든요. 가장 빠른 방법은 외우는 거죠. 하지만 외우고 나면 익히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학습이라고 하잖아요. 배우고 익힌다. 익히는 시간도 없이 생각을 잘하기를 아이에게 처음부터 기대한다면 부모의 욕심이겠죠.
때문에 집에서도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생각하는 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줘야 해요.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는 두 가지 전략. 지금 당장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패턴 인식이에요. 패턴을 인식하기. 패턴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검색으로 모은 자료도 데이터이겠지만 개인의 경험, 이것도 데이터예요. 문제와 관련해서 모은 데이터들을 뜯어보면서 반복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만 뽑아서 묶으면 바로 패턴이 됩니다.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같거나 비슷한 것이 반복되는 것을 찾는 거죠. 한번 패턴을 인식하고 나면 그 규칙성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유사한 문제에 적용해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추상화입니다. 수집한 자료에서 생략해도 되는 부분은 버리고 필요한 부분만 골라내서 간단하게 요약하는 것을 말해요. 즉, 핵심만 단순하게 뽑아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웃는 얼굴 이모티콘이 있다고 해요. 사람이 웃을 때 눈과 입이 반달 모양이 된다는 그 핵심 특징만 골라내서 단순화한 것이 바로 웃는 얼굴 이모티콘이죠. 또 지하철 노선도는 어떻고요? 정말 복잡한 지도를 단순하게 핵심만 잘 포착했죠? 집안일을 돕게 하는 것. 이것은 아이들이 패턴 인식과 추상화라는 사고 과정을 훈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오늘은 3가지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다른 일에도 응용해보세요. 첫 번째로 정리정돈입니다. 패턴 인식을 훈련하는데 정리정돈만큼 좋은 것도 없어요. 정리할 물건들을 유사한 특성을 가진 그룹으로 분류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만약 정리할 물건이 식료품일 경우에는 난이도가 좀 올라가겠죠? 유통기한이 다가오는 식품을 냉장고의 앞쪽에 두고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식품을 뒤쪽에 두는 등 정리 패턴을 알려준다면 냉장고에 식료품을 정리할 때도 활용할 수 있고 아이가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이러한 패턴을 의식적으로 인식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 식탁 차리기를 아이들에게 맡겨보세요. 아이는 식탁을 차리는 집안일을 도우면서 패턴 인식 훈련을 할 수 있어요. 식사 준비는 보통 반복되는 패턴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식기류는 항상 특정한 순서나 위치에 배치되죠. 이것은 식기를 어디에 놓을지 고민할 필요도 없이 식사 준비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아이들 방 청소를 이렇게 맡겨보세요. 청소할 때 일정한 순서를 정하고 이를 반복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바닥을 쓸고 그 다음에 가구를 닦고 마지막으로 창문을 닦는 순서로 청소를 한다. 이런 식으로 청소 순서를 정해서 루틴을 만드는 것도 일종의 패턴이죠. 이렇게 자기 방 청소를 시키면서도 청소를 하는 동안 일정한 패턴을 인식하고 복잡한 작업을 단순화하는 추상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것은 인공지능 미래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의 경쟁력이 됩니다. 공교육, 사교육 말고도 가정에서 부모만이 도와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어요.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2가지 방법, 즉 패턴 인식과 추상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가정에서 패턴 인식과 추상화 사고 과정을 훈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는 집안일을 아이들에게 시켜보면서 자연스럽게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것을 제안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첨언하자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려면 정답이 아니라 과정을 중요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미래 ITV는 초중등 학부모님들과 우리 자녀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와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